내용으로 들어가봤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을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무 쉽지 않은데. 하여간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고 내가 거기 이제 보충하든지. 예. 어떤 걸 했던가 하는 거. 일단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반출을 해보면 일단 통계학학은 뭐랄까 제가 그 부분은 계속 헷갈려서 있다 질문거리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러 것들로 이렇게 이루어진 복합체라고 해야 되나 무슨 뭐 여튼 여러 개로 모여서 이루어진 어떤 개의 상태 같은 경우는 그 동력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의 이상 내지는 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개로 우리가 이제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 요구가 되는 게 이제 통계역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그 개의 상태를 우리가 기존에 이제 어떤 입자라든가 대상체 하나를 이제 초점을 두면서 그것이 어떤 위치나 어떤 운동량 내지는 어떤 양자적 상태 이런 거에 있는가를 보는 그런 상태 말고 그 개 전체가 큰 차원에서 어떠한 상태가 있는가 하는 걸 보는 이제 새로운 상태 개념이 있다. 그것을 이제 거시 상태라고도 하고 장 교수님 이제 그 고유의 개념하면 이제 개괄 상태라고도 하는데 그 개괄 상태 안에는 이제 큰 차원에서 보면 이제 현상적으로 그것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개괄 상태 안에는 거기에 만약에 그걸 이루고 있는 이제 구성체가 뭐 10개면 10개, 뭐 10에 뭐 100만 개면 100만 개 이렇게 딱 있다고 할 때 그것들 각각의 동력학적 상태들의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 미시 상태 내지는 개별 상태들이 있고 그 각각의 거시 상태 내지는 개괄 상태마다 그것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개괄 상태 차원에서 구분되지 않지만 개별 상태 차원에서는 구분이 되는 작은 세트들 상태들의 세트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원에서 보면 미시 상태 내지는 개별 상태의 숫자가 적은 거시 상태, 개괄 상태로부터 그 개별 상태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시 상태, 개별 상태 쪽으로 갈 확률이 늘 크기 때문에 아주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는 다를지 몰라도 길게 보면 아니면 일정한 이제 안전 상태에서 보면 모든 개의 거시 상태는 미시 상태, 개별 상태 숫자가 적은 거시 상태, 개괄 상태에서 큰 개괄 상태 쪽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고 통계학적인 법칙이고 이것이 달리 말하면 엔트로피 법칙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거기 조금 정리하면 그러니까 개별 상태든 개괄 상태든 그것은 하나의 전체 개의 상태다. 전체 개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대상의 상태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 모임 전체의 상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건데 그것이 성격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가 뭐 특히 감지 가능한 상황에서 거의 구분이 안 되는 한 묶음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각 묶음 속에는 동력학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그 큰 것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것을 하나의 양적학적 상태로 봐도 되고 고전역학적으로는 또 그 입자하고 그 운동량들이 그것들이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그런 하나하나가 개별 상태
또는 그 미시 상태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미시라는 게 작은 거를 그걸 부른다는 걸로 오인하지 않고 네. 그 전체 개의 상태다. 그러나 동력학적으로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러면 다른 상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시 상태 하나하나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같다 하는 걸 대전제로 가는 하나하나가 있을 수 있는 확률. 왜냐면 뭐 서로 다른 뿐이지 네. 본질적으로 서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100만 개가 있으면 100만 개 각각이 나타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씩으로 돼 있는 이런 건데, 근데 그것이 전체 한 묶음이 같은 걸로 보이는 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금물 예를 들었지 않았어요? 그 소금물의 경우에 소금하고 물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거시 상태이지만, 그러나 물 자체, 소금 자체, 그리고 그것들이 이렇게 같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상태의 간연 상태들은 그 안에 상당히 다른 많이 있어요. 근데 섞여 있는 경우 소금물이 다 섞여서 모든 부분이 짠맛이 같게 돼버리면 그것도 하나의 거시 상태. 근데 그 경우에는 이 소금과 물이 섞여서 있을 수 있는 방법에서는 월등하게 더 많아. 그러니까 그때 개별 상태가 많은데 개별 상태 하나하나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같지만, 이쪽은 섞인 상태라고 하는 개별 상태 속에는 워낙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임의의 상태로 이게 변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완전히 개별 상태들끼리 전환이 일어나지 못하게 그냥 단절시켜버리면 변화가 없죠. 근데 보이지 않는 이유 때문에 서로 개별 상태들끼리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개별 상태들끼리 이리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놓이게 되는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그것에 해당하는 거시 상태의 그 개별 상태 수가 제일 많은 데 가서 떨어질 확률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확률적으로 보는데, 그래서 어떤 같은 대상계에서 같은 이 특성 가진 대상계, 예를 들어서 물 1kg이라고 한 같은 대상계에서 이것이 가질 수 있는 거시 상태를 아주 크게 나누자면, 눈에 띄게 아주 나누자면 얼음, 물, 수증기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거시 상태라고 보면, 그 물로 있을 수 있는 이 분자들의 배열 또는 운동 방식과 얼음으로 되어 있을 때의 배열이나 운동 방식, 또 기체로하고 우리가 부를 때에 넣을 수 있는 배열 방식의 숫자는 다 다른데, 그 어느 하나에 있을 확률 하나하나는 서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디 있겠냐 하면 가장 있기 쉬운 넓은 카테고리 속에 있다. 이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을 준다면은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변화는 어떤 변화, 거시 상태의 변화는 어떤 거냐면 서로의 개별 상태들끼리 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때, 그때에 이 거시 상태가 변할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할 거냐. 그 카테고리가 가장 넓은, 표면적으로는 외향적으로는 같지만 이 미상태 수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쪽으로 간다. 당연히 확률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 법칙이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교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게 좋은데, 엔트로피는 그 같은 거시 상태에 속한 미지 상태의 수가 확률을 주는 거니까 그 수에 비례해서 그쪽으로 확률로 가지만, 근데 그 수를 가지고 하려면은 그 확률 계산이 두 개의 서로 다른 대상계가 모여서 이루어진 개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곱으로
계산이 돼야 돼. 네. 그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서로 다른 거에 어떤 물리적인 전체 양은 합으로 플러스로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에너지라든가 입자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근데 확률만은 곱으로 되니까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것도 플러스로 연결되는 어떤 물리량으로 정의하자. 그러려면 그것에 로가리즘을 취하면 돼, 수학적으로. 그 로가리즘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0의 몇 제곱이냐, 어깨 위에 올라가는 자릿수. 자릿수들끼리는 곱으로 하면 자릿수들끼리는 더하기로 되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00 하면은 그 이제 100만인데, 자릿수는 2 플러스 4가 되잖아요. 네. 그 자릿수만 따지는 게 로가리즘이거든. 네. 그래서 자릿수만 가지고 물리량을 정의하면 그 확률도 플러스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라든가 그 확률이라든가 입자수라든가 모든 것을 다 플러스로 연결되는 물리량으로 놓고 서로 관계를 찾기 위해서 엔트로피를 그 미시 상태의 수에 로가리즘 로그를 붙인 걸로 정의하면, 그러면 이 미시 상태들끼리 서로 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고 할 때, 터줬다고 할 때에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느냐면, 그것의 엔트로피가 큰 거에 해당하는 거시 상태 쪽으로 확률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연례각시 이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는 거시 상태가 하나 정해지면 그 엔트로피 값이 규정이 되는데, 근데 그 거시 상태들을 그 경계에 해당하는 그 미지 상태의 전환이 가능하게 다 열어주면, 그러면은 그리 간다. 뜨거운 물하고 찬물. 뜨거운 물, 근데 이제 조금 전에는 내가 그 물, 얼음, 증기, 수증기, 이것이 서로 다른 거시 상태라 그랬는데, 네. 사실은 뜨거운 물, 찬물도 서로 다른 거시 상태예요. 똑같은 것 같아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뜨거우면 뜨겁다 그러고 차다 구분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건 서로 다른 거시 상태로 이제 사실 나눠야 옳지. 그럼 거시 상태 꼭 눈으로 봐서 물이냐 아니냐만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구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거 다시 세분해서 다른 거시 상태로 보는 게 옳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물인데 뜨거운 물일 경우와 찬물일 경우, 이제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의 엔트로피는 뜨거우냐 차냐에 따라서 엔트로피 값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뜨거울 경우에는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더 많아. 뜨거우면요. 뜨거우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그리면 또 활발하게 활동하니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활동하는 방법 다 구분해서 다 미지 상태로 우리가 하면은 그 활동의 그 말하자면 그 뭐라 그럴까, 이 방법의 수가, 전체 방법의 수가 찬 거보다는 더 많지.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더 클 거라고. 그래서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에 비해서 엔트로피가 더 큰데, 동시에 뜨거운 물은 찬물에 비해서 에너지 양도 더 많아. 어떻게 뜨거운 물이 찬물에 비해서 에너지 양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끄떡끄떡했는데 모르겠어요. 쉽지. 찬물에다가 에너지를 가해주면 뜨거워지잖아. 열을 가하는 것은 에너지 아니야. 운동 에너지. 아니, 불을 떼주지. 불을 그래요? 떼주면 그게 에너지가 그 물로 전달되잖아요. 그 뜨거운 물이 되잖아. 네. 그러면 그 에너지는 그 물이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물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얘들이 움직이는.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운동, 예를 네. 들어서 운동이 더 활발해지면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더 커지면 에너지가 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따지면 네.
찬물보다가 뜨거운 물이 에너지가 더 높고 많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네. 또 엔트로피도 더 많지. 네. 엔트로피.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는 에너지의 함수다. 에너지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엔트로피의 값도 달라져. 일반적으로 열을 가하면은 에너지가 들어가면서 엔트로피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는 같은 물질에 대해서 엔트로피는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만큼 엔트로피 그만큼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어떤 정도로 엔트로피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한 포인트야. 이해가 돼요? 조금 혼돈을 날 수도 있는데요. 에너지만의 함수인가요? 아니면 다른 것의 함수도 될 수가 있나요? 될 수 있죠. 가령 압력의 함수라든가. 압력이 물론 높아지면 이제 그 압력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뭐 하여간 다른 변수 도 될 수가 있어요. 뭐 얼마나 섞였느냐 하는 그런 것 뭐 등등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에너지야. 그리고 그거는 거의 어느 경우에나 적용이 되는데 단 아까 물과 소금물 사이에는 그 에너지 변화는 별로 없어. 그래서 그때는 에너지가 그렇게 큰 역할로 보이지 않지. 그렇죠. 섞임에만 관계가 주로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많은 현상은 에너지의 관계가 되고 에너지와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중요해. 그러니까 물의 경우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물의 경우에 0도씨 물도 있고 10도씨 물도 있고 20도씨 물도 있는데 그거마다 에너지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얼마만큼 다르냐. 그건 이제 우리 비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얼마나 주면 얼마 올라가느냐. 이런 거 우리가 또 아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몇 도씨면은 에너지가 얼마 많다. 이것도 사실 비열을 알면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주 보편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큰 관심사는 뭐냐 하면 엔트로피가 높은 쪽으로 가는데 그 엔트로피는 에너지의 함수고 에너지가 커짐에 따라서 엔트로피는 반드시 커진다. 에너지가 크면서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이제 아주 별도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그럴 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개념은 전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러면 에너지 단위 에너지만큼 증가시킬 때에 증가하는 엔트로피 양이 얼마냐? 그거는 그 물질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까 물이라고 해서 그게 늘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해서 물에는 무조건 하고 어떤 온도의 물이든 간에 가령 뭐 1줄의 에너지를 가하면은 엔트로피는 얼마 늘어난다고 딱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물의 온도에 따라서 같은 에너지를 주더라도 올라가는 엔트로피 양은 다를 수가 있죠. 뭐 달라야 된다는 것도 없다.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에너지 양을 줬을 때에 엔트로피 증가량이 작은 것과 또 같은 에너지를 줬을 때 엔트로피 증가량이 큰 것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 그건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느냐. 같은 에너지를 줬는데 엔트로피가 별로 안 올라갔어요. 이쪽은 같은 에너지를 줬는데 엔트로피가 많이 올라갔어. 네. 어느 쪽이 온도가 더 높은 경우야? 많이 올라간. 그것이 온도가 낮은 거고. 아, 정말요? 그리고 에너지를 줬는데 엔트로피가 별로 안 올라간 거는 뜨거운 거야. 오히려. 온도가 뭐냐? 지난번 얘기했잖아.
단위 에너지 증가할 때 엔트로피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하는 거에 역수라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는 뜨겁다는 얘기고, 온도가 높다는 얘기고, 요것을 같은 에너지를 줬을 때 엔트로피가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이게 오히려 차갑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단위 에너지 증가당의 엔트로피의 증가율은 그것의 찬 정도를 표시하는 거야. 우리 현실에서 냉도에 해당한다고. 델타 2분의 델타 S.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느냐? 이 재미난 얘기가 나오지. 물 1kg, 또 여기 물 1kg. 이걸 절연시키면, 그리고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10도씨, 이쪽은 20도씨예요. 근데 여기다가 단열재를 해서 막으면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그 단열재가 원래 그거 식지 말라고 있는 거니까. 근데 단열재는 그냥 빼고 그냥 이 열이 통과하는 금속으로만 막아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온도가 균일해지죠. 왜? 왜냐하면 그치, 우선 이렇게 생각해봐.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할까요? 뜨거운 거 하고 찬 거. 뜨거운 데서 찬 데로. 그건 너무 잘. 뜨거운 데서 찬 데로 가는데 왜 그렇게 가느냐? 뜨거운 데라고 하는 것은 같은 에너지에 대해서 엔트로피의 증가량이 작은데, 찬 데는 같은 에너지를 거기다 줬는데 엔트로피가 많이 올라가는 데거든. 근데 이 자연 전체는 항상 확률이 큰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전체의 엔트로피가 커지는 쪽으로 변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커지는 쪽으로 가려면은 여기서 1주를 뽑아야 엔트로피가 여기서 요만큼 낮아지지만, 여기서 1주를 이거 찬데요. 찬 쪽에서는 1줄이 증가되면 엔트로피가 이만큼 증가해. 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여기서는 이만큼 낮아졌는데 여기서 이만큼 많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그 이동함으로써 에너지 전체 분포는 같지만 전체 엔트로피는 올라간 거지. 그 얘기는 확률이 높은 둘 합친 확률이 더 높은 상태로 변했다. 갈라져 놨을 때는 거시상 둘 합친 거에 그 미상태 수가 훨씬 작았는데 이걸 합침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이동시켜서 같은 온도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번에는 이쪽으로 그 에너지를 가져가나 이쪽으로 그 에너지를 가져가나, 여기서 낮아지는 정도 올라가고 여기서 낮아지는 정도 올라가는, 이게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엔트로피가 더 증가할 방법이 없는 맥시멈에 도달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변하지. 그거야.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쉬운 현상을 지금 어렵게 이해하는 건데, 뭐냐 하면 뜨거운 물, 찬물을 같이 접촉시키면은 미지근한 같은 온도가 된다는 그 현상 하나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지만 그 현상을 이런 방식으로 엔트로피와 온도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온도 개념을 통해서 우리 이미 알고 있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간다는 것은 그렇게 감으로써 엔트로피가 한쪽에서는 조금 내려가면서 한쪽에서는 많이 올라가. 그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보면 가지 않을 때보다 커진 거지. 그 반대로는 안 가요. 반대로 확률적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찬물, 따뜻한 물 이렇게 있을 때 열이 전달되는 건가요? 아니면 뜨거운 물 분자가 찬물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물을 섞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대류가 믹싱이 되지만, 거기다가 그 철판 하나로 막아놔도 돼. 그럼 한쪽에는 뜨겁고 한쪽은 차갑지만 철판만 있어도 온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그럼 열은 가느냐? 네. 이쪽에 와서 철판 때리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거 운동이 이제 크니까 여기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이쪽으로 또 때린다고. 철판은 또. 철판이 열의 그 말하자면 도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여기서 물질은 여기 있지만 이걸 중심으로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물질이 이게 도체고 열에 대한 부도체는 절연체는 여기 아무리 에너지 때려도 이것 때문에 이쪽으로 에너지 전달이 안 되는 거가 그게 그 열의 절연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너지만 전달하게 만들어도 되고 물론 아예 톤업도 마찬가지. 톤업은 더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쉽게 가는 거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아주 단순한 이 현상, 열의 이동이 바로 이제 엔트로피와 그리고 단위 에너지당 엔트로피 증가율의 역수에 해당하는 온도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게 됐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가 우리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거에 이제 마지막 핵심 요약. 거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걸 한 거죠. 온도가 뭔가, 그리고 엔트로피가 뭔가 이해한 거예요. 거기서 오늘 이제 새 얘기를 연결하면 되는 거죠. 네. 뭐 그러려면 저거를 보는 게 좋겠는데 여기 아마 여기 슬라이드에 내가 뭐 좀 해놔. 그거 가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요약하면 요약하면 이건데 요것이 이제 엔트로피가 요 W는 아까 얘기한 그 확률이고 근데 요 K는 지난번에 내가 얘기를 했죠. 본래가 엔트로피를 다른 방식으로 이미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의에 맞추기 위해서 K는 여기다 집어넣었어야 되고 그런데 자유에너지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상태의 이 변화는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고 내가 여기다 딱 이해했어요. 이거 지금 얘기한 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가 돼야 맞는데 왜 자유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자유에너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느냐. 그걸 이해하는 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걸 볼까요? 뭐 이건 넘어가고 뭐 이건 여기 설명한 것들이에요. 이거 다 설명한 거고 이거 다시 한 시간에 설명한 거고 여기까지도 벌써 했죠. 요거는 요거 했던가? 요거 뭐 아직 안 조금 전에 다시 이거 우리 지난번에 안 했어요. 안 했어. 요거 조금 나중에 합시다. 조금 나중에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출발하지.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얘기의 그 핵심 요인은 이 전체가 고립계다. 고립계라고 하는 건 에너지와 물질의 외부로 에너지나 물질의 출입은 더 이상 없고 이 안에 내부적으로는 에너지가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절연체로 막아놓은 게 아니라 이 내부에는 에너지가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어떤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전체인데 이 전체가 고립이 돼 있다. 이 고립계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에너지와 물질의 출입이 이제 막혀 있는 경우에 이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에너지는 움직여 갈 수도 있고 안 움직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가 움직여 갈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열어놓는다고 그럴 때 여기서 움직여 가봤자 전체 에너지의 변화는 0이야. 이 안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래서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건 근본적으로 고립계라는 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에너지는 저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에너지 변화는 0. 이건 당연한데 엔트로피는 반드시 큰 쪽으로 갈 수 있으면 간다. 더 이상 이제 큰 쪽으로 갈 수 없을 때면은
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절반이 뜨거운 물, 절반이 차가운 물, 그리고 가운데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 절연체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에너지 전체 변화는 없지만 엔트로피가 큰 조각이 돼버리죠. 네. 이게 섞이면 이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것을 이 거리상태 변화의 원리가, 기본 원리는 이거야. 이거면 다 됐지 않냐 할 수가 있는데 왜 또 다른 소리 하느냐. 그다음 잠깐만요. 여기 첫 번째가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요걸 제1법칙이라고 두 번째가 요걸 2법칙이라는 연락할 거잖아요. 제1법칙이라고.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볼 때 그 확률 높은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하는 게 연력학 제2법칙 같은데 그 법칙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확립된 그 어떤 것 뭐 이런 거 같은데 여기는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연력학 제1법칙은 정의상 그렇다 이런 얘기 같고 이 법칙은 경험상 그런 것 같다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정의상이든 경험상이든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현상은 인 거는 맞지. 그리고 이제 그때 엔트로피를 그런 식으로 정의하면 바로 그런 거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소수로 해서 이 식을 하나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이름 무시작이야. 이거 연락합 제2법칙. 근데 그러니까 1법칙, 2법칙이라 될 정도가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그게 정말 하나의 예외도 없는 법칙이 어떻게 됐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사법칙이지.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경우니까 확률은 통계학에 확률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예, 확률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워낙 대상이 많으면 그 확률적으로 확률이 큰 거하고 작은 거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아예 법칙으로 해도 거의 틀림없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우연히 엔트로피가 아주 작은 거기에 우연히 가서 딱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거시 상태 중에 아주 특별한 상태로 순간적으로 잠깐 가 있을 수 있지. 그때 네가 안 간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는 워낙 확률이 작고 하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고 현실적으로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다. 이런 의미에서 확률 법칙이고 확률이 큰 쪽으로는 당연한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걸 그냥 거시적인 세계의 기본 법칙으로 삼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기본 정신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단 출발점으로 이제 하고, 요거는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고 간단한 거고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사실은 단 요것을 그렇게 조금 아주 이 테크니컬하게 정의를 하고 거기서 온도 개념도 나오고 뭐 했지만 그러나 이거 자체는 맞으면 기본 법칙 받아들이기에 아주 설득력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런데 왜 또 딴소리 하느냐.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고립계이긴 한데 전체는 실제 여기 있는 대상 자체가 고립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거는 배경계를 바탕에 깐 그 안에 이게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병이 하나 있어요. 물병이. 그러면 이 물병은 이 방 안에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 방에는 공기가 있어요. 진공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물병과 이 대기 사이에는 물 자체는 왔다 갔다 별로 안 하지만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관심사는 이 물병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공기 전체하고 이것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뭐 그것도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대개 배경이라고 하는 건 복잡하고 이거 관심도 별로 없고 이 컵에 물이 식을 거냐 안 식을 거냐가 관심이 있지 어디에 있는 공기 어디에 뭐 온도가 어떻게 갈 거냐는 관심이 없거든. 그럴 때에 이 컵의 물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까지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돼. 이 전체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한다. 그건 뭐 당연한. 근데 그걸 갖다가 보통 공자님 말씀이라 그러지. 공자님 말씀이라고 그거는. 근데 내 현실적인 관심사는 이거 자체만 알고 싶은데 그거 아는 게 큰 도움이 안 된다. 도움보다도 뭐 바탕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에 요것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이런 거죠. 우선 첫째로 이 둘로 갈라요. 대상계와 이걸로 두 개로 해서 배경계의 에너지는 유체, 제로라고 하는 건 배경계, 또 그것의 엔트로피를 배경계의 엔트로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대상의 에너지를 그냥 U라고 표시하고, 요것의 엔트로피를 그냥 S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S는 요 컵의 엔트로피예요. 그러면 앞에 일반 원리에 의하면 이거 둘을 합한 거에 에너지가 안 변한다는 얘기다. 전체 에너지가 안 변한다는 거, 이거 둘로 갈랐으니까. 각각의 에너지의 변화의 합이 0이다. 이게 플러스면 이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이것의 엔트로피와 이것의 엔트로피를 합한 거의 엔트로피는 항상 커진다. 이거 왜 합이냐? 엔트로피니까 합이. 이게 만약에 확률이라면 곱을 해야 돼. 예. 근데 이게 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엔트로피의 그 로가리즘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요렇게 둘로 갈라 쓸 수가 있어요. 우선은. 그러나 이제 이거를 알고 이걸로 알아야 해야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쓸모가 적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방법을 써요. 다음 페이지. 온도가 뭐냐? 이 온도를 배경 온도, 배경의 온도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그 배경에 단위 에너지를 증가시킬 때 그 배경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의 역수가 배경의 온도. 이 경우에는 공기의 온도, 이 방의 온도죠. 를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지. 네, 그렇죠. 그 온도 개념 하나가 중요하다. 이 온도 개념 하나만 우리가 알면 이 배경에 관한 모든 성격은 다 잊어버리고 이 온도 하나만 쓰면 우리 이 대상 물체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이 전체 그냥 온도계 하나만 탁 갖다 대하면 되는 거예요. 공기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온도계 하나만 우리는 갖춰서 온도만 알게 되죠. 그 온도를 여기다가 놓고 요거는 요 대상 자체의 에너지, 요 대상 자체의 엔트로피 값이에요. 그래서 F를 정의하기를 이거 자체의 에너지에서 요거의 엔트로피에다가 배경 온도의 온도값, 배경의 그 온도값을 곱한 거예요. 같은 곱이죠. 얘는 이런 물리량을 define 하는 거야. 정의하자. 정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정의하면 아주 재미난 성질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 이 대상에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지 이 대상의 성질 중에서 한 가지 이 주변의 고려는 온도가 요 안에 들어있다는 것 외에는 나머지 온도에 밖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요 대상의 성격의 거시적인 변화는 이 값이 무조건 줄어드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 값이. 그러니까 요 함수만 우리가 알면
요 함수가 상황에 따라서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만 따지면은 어디로 이 컵의 물컵의 상태가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해답은 뭐냐 하면 연락학 제2법칙이 말해주는 것은 이건 줄어드는 쪽으로밖에 못 간다.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두 가지. 이제 이것의 구체적인 어떤 이해를 이제 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증명을 네. 하고 싶죠. 네. 할 수가 있어요. 책에 다 해놨어. 네. 있어요. 이거 보면 돼. 네. 네. 그다음에 여기도 간단히 여기 간단히 있으니까 한번 그냥 이거 잠깐 보이기만 합시다. 여기 이렇게 정의했고 온도가 이거죠. 그러면 이것의 변화는 이것의 변화와 이것의 변화 그리고 이 t는 이것이 조금 변한다고 해서 t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 t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t의 정의를 집어넣으면 요 값을 요 자리에 집어넣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중학교 학생 다 해요. 선생님 저 t 대신에 첫 줄 걸 집어넣는데 그러면 저 양은 델타 t는 아니에요? 그냥 저 자체가 t예요? t. 왜냐면 t는 요거 조금 변한다고 해서 온도는 안 변해. 온도는 이건 큰 공기의 온도는 물론 엄격히 말하면 잠깐 변하겠지만 그건 여기서 무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작은 정도만 작은 정도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온도는 변하지 않아요. 온도는 그냥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온도를 그냥 쓰고 대신에 여기서 온도 t를 여기서는 살렸나? t를 살리면은 요 u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그 t로 요것도 하나 나누면 되죠. 이 t를 하나 뽑고 요 나눈 것이 이렇게 되고 요건 그대로 있고 요렇게 되면 여기서 요거하고 요것이 같다고. 이거 연결 것이 1법칙에서 요게 커지면 요건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요 b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요거를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고 요것만 남았죠. 요건 마이너스 1로 되고 그래서 두 개의 엔트로피 요거는 반드시 커지는 쪽으로 가거든. 근데 온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반드시 플러스 값이에요. 에너지 증가하면 엔트로피 반드시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니까 요것은 반드시 커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요건 반드시 작아지게 돼. 그래서 이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자유에너지로 표시된 연력학적 2법칙.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변 온도 하나만 딱 재면 대상 자체의 에너지와 엔트로피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었더라면 이 주변 전체, 이 고립계에 서로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너무 큰 작업이고 이건 현실적인 거죠. 이것 가지고 우주 내에 아주 중요한 거의 모든 변화를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거는 또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바로 요것을 이해하자. 그리고 이것이 우리 현상의 어떤 관점이 아닌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될 제일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앞에 그 테이블이 바로 요걸 얘기했던 거죠. 이 자유에너지 개념은 알아야 되는 항목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유용성 때문에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봐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온도 하나가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온도 하나로 딱 그냥 요약하고 주변은 온도만 아무리 복잡한 주변이 있더라도 그 온도 하나만 딱 알고 그 다음에 요 내부
의 그 에너지와 엔트로피만 알면 이게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선생님 요 서술하신 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정의상에는 자유에너지도 나오고 엔트로피도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델타 S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델타 S? 그러니까 그 엔트로피의 증감량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 어떤 대상계 내지는 배경계에 엔트로피 자체는 거의 구하기 힘들고 증감 정도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원리적으로는 뭐 엔트로피 자체도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그 증감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증감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온도가 바로 에너지의 변화에 대한 그것의 변화, 증감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이 거시 상태가 있으면 미 상태 수를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엔트로피의 절대치를 알 수가 있고, 또 물론 당연히 에너지가 증가하면 얼마나 또 달라져. 그것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일일이 계산하는 일은 별로 안 써도 돼요. 이제 기본 이해의 바탕이 이거지. 실제로 할 때에 뭐 엔트로피니 에너지를 다 계산해서 거기다 집어넣는 일은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로 안 하죠. 선생님이 볼트만의 엔트로피 식은 이 S가 엔트로피인 거죠. S는 K 로그 W. 그렇죠. S가 그렇죠. 그럼 이 W 이 거시 상태의 수는 이것도 그냥 이론적인 거고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만 그래. 선생님 말씀처럼 별로 구하지 않. 피해를. 거시 상태 내에 미시 상태의 수. 네. 미시 상태. 그렇지. 그 이제 계산도 할 수 있고 그 재미난 거는 뭐 여기도 아마 뒤에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네. 물과 0도씨에 네. 물과 얼음 사이에 엔트로피의 차이, 네. 그러니까 얼마냐. 네. 그거 사실 그걸 알면은 그 각각의 미시 상태 수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도 알 수가 있죠. 실제로. 근데 누가 있나요, 누가? 그럼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금방. 어떻게 아느냐? 아마 어디 곧 나올 거.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는 그냥 이제 0도씨인 경우 뭐 0도씨가 아니고 뭐 하여간 실제로 물 1kg의 물 분자 개수가 저렇게 그렇죠. 실제 개수였어요. 실제 개수가 이제 이거죠. 거의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럼 그때의 에너지가 얼마, 엔트로피가 얼마도 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지. 네. 우리가 계산하려면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거 직접 계산한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야.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이 개념으로 파악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상온에서, 네. 요 상온이에요. 상온이라고 하는 거는 섭씨 온도로 얼마에 해당하는 거가 될 거예요. 15도 정도. 뭐 예를 들어서 20도씨가 상온이라고 한다면, 네. 20도씨가 그러면은 이 절대 온도는 0도씨가 273도 K야. 네. 그러니까는 293도 네. K. 네. 이가 요 20도씨에 해당하는 온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네. 그러면 물의 경우에 자유에너지와 얼음의 경우에 자유에너지의 값이 물이 여기다 하게 되면 얼음은 이만큼 돼요. 이거는 그냥 그 중간의 뭐 어떤 상태라고 지금 생각하고, 이제 요것이 얼음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이 물에 해당하는 이제 그 상태의 상황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자유에너지가 여기 가고 여기 가는데, 이때는 자유에너지가 물이 더 낮은데 보통 여기 있죠. 지금 대상이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야, 여기 공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도씨의 물은 물 상태, 액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 자라하는 거지. 네. 근데 이게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 그다음 볼까요? 그럼 0도 이하면 이것이 273도보다가 더 작은 가스를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봐요. 집어넣으면 이보다는 이게 이거보다가 더 높아. 물의 자유에너지가, 얼음의 자유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를 얻더라도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자유에너지가 낮아지는 쪽으로 했으니까 여기에 있던 물이 얼음이 되고. 물론 이제 여기 언덕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절연체를 막아 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20도씨에 있던 물인데 그걸 이 절연체로 해놓고 주변 온도를 영하 10도로 하더라도 이게 있는 한 보온 상태가 돼서 그대로 있을 수 있지. 그건 이게 높다는 얘기. 이거 못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곳을 낮춰버리면 갈 수 있게 만들면은 얘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주면 이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영하 10도에서는 이 물이 1kg의 물이 얼음으로 있느냐? 자유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거지. 물론 이 계산 자체는 뭐 이거 다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 식들을 다 계산하면 그래프가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 다 계산해서 그린 건 아니고 이런 성향을 가진다는 건데 어쨌든 기본 원리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자유에너지를 우리가 알고 계산할 수 있으면 왜 0도씨 이하에서는 얼음이 되고 0도씨 이상에서는 물로 있냐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앞에 그래프에서는 T가 20도씨고 뒤에는 T가 0인 거예요? T가 0이 아니라 0 이하. 0도씨 이하니까. 0 이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도씨다. 마이너스 라고 하고. 근데 절대 온도를 넣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그건 이제 273이면 263 도 K. 이로 놓으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리고 자유 에너지라는 거는 하나 계속 바뀌는 거네요. 온도가 달라. 이게 온도의 함수니까. 온도만 달라져도, 딴 거 다 그대로 있어도 온도만 달라져도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물이냐 온도에 따라서 물이냐 이게 물이냐 얼음에 따라서 이 값도 다르지.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지만 물의 자유 에너지가 저 때는 그렇지. 그러니까 요 물의 에너지, 물의 엔트로피 그리고 요거는 대기의 온도. 요거는 얼음의 에너지, 얼음의 엔트로피, 대기의 온도. 요 값을 넣으면 요게 되고 요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만 계산하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말하자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까지는 그냥 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뿐인데 지금부터는 이해를 하는 거지. 이런 이유 때문에 물은 0도씨 이상에서는 물로 있고 액체로 있고 0도씨 이하에서는 고체, 얼음으로 있게 된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그러면은 이거 사이에 엔트로피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그 다음에 보자. 자, 지금 그 엔트로피 차이를 어떻게 하냐면 이게 273도 K를 여기다 딱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은 이 자유에너지와 이 자유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이에요. 요거보다가 온도가 더 낮아지면 얼음 쪽의 자유에너지가 낮을 거고 온도가 더 높아지면 물 쪽의 자유에너지가 낮아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딱 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0도씨거든. 그러니까 0도씨에서는 요 두 값이 같다는 조건이라서 그게 경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같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같을 수밖에. 그걸 같은 점을 지나서 한쪽이 내려가면 그쪽으로 가고 이쪽. 그래서 여기다가 요걸 딱 같은 걸 집어넣어 요 T에다가 그러면은 이 식에서 같은 T에서 이 둘이 같은 이퀄이 성립한다고. 요거와 이것이 이퀄 사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U1에서 U2를 뺀 거는 물로 있을 때 같은 영도시에서 물로 있을 때의 에너지와 얼음으로 있을 때의 에너지의 차이고 요거는 물로 있을 때의 엔트로피와 얼음으로 있을 때의 엔트로피의 차이예요. 그리고 요 T를 해서 이것이 같다는 얘기거든. 요 식에서 요 같은 식이야. 요 한만 이렇게 바꿔죠. 그 얘기는 여기서 요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냐면 S1, S2는 뭐냐? 왜? 그거는 물의 엔트로피와 얼음의 엔트로피의 차이는 그 물의 에너지와 얼음의 에너지의 차이를 이 온도로 나눈 값이다 하는 얘기지. 근데 요것은 얼마예요? 이건 우리가 알죠, 상식적으로. 예, 그 비율 차이. 아니, 그러니까 얼음이 물론 녹을 때 에너지. 네. 그 에너지를 뭐 이거 초등학교 학생 때부터 배운다고. 80칼로리 per cc. 그런 거 벌써 옛날에 네. 들었지 언젠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1cc 1g당 80칼로리에 해당하는 만큼의 열을 주면 얼음이 녹고. 네. 그거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 그걸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거 1kg이면 이거 80kcal. 근데 이거 줄로 뭐 보통 이제 많이 환산하지만은 그걸 온도로 나누면 그게 엔트로피 차이야. 이거는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요 에너지 차이 우리가 쉽게 파악해서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잖아요. 그 이건 바로 뭐냐면 이것을 뺐다고 하는 거는 요것의 그 확률.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로 있을 때의 미상태의 수. 얼음으로 있을 때의 미상태의 수의 B가 얼마냐 하는 거가 바로 뭐냐면 여기다가 그 엑스포넨셜 그 지수함수를 여기다 곱하면 이것은 바로 이게 되고 그 얘기는 지수함수 요거에다가 이걸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내가 여기까지는 K를 안 썼지만은 여기 그 K를 쓰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그 엔트로피와 그 저거에서 로그 K가 붙어 있어서 보스만 상수들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B 미지상태 수의 B가 바로 요것의 요 값의 그 익스포넨셜 함수, 그러니까 지수함수, 그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이 뭐에서 얼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보다가 얼마나 더 많다. 근데 요거 계산해 보면 그 물 1kg에 물로 있을 때의 값이 그 미상태 수가 100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1000억이다. 뭐 이런 식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B는 알 수가 있지만 요 절대치를 각각을 하려면은 그건 더 복잡하죠. 그 중에 하나를 실제 계산해 봐야. 근데 여기서는 그 B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과 얼음으로 갈 때의 미상태 수가 얼마만큼 몇 배가 되느냐. 이런 것도 요 간단한 관계 속에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이 엔트로피라든가 이 미상태 수라든가 그 확률, 이것도 확률도 되고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내가 그 책에는 아마 안 써놨던 거.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건 학생들이 다 이걸 뭐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상적인데 실제로 이 물 얼음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쌤 아까 여기 맨 마지막 줄 넘어가는 거 잘 못 들었어요. 이거 신경 쓰느라. 요거에다가 양변의 엑스포넨셜 이 지수 함수를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취하면 예. 그러면은 이것의 엔트로피의 지수 함수를 취한 것이 바로 이게 로그 함수의 그 지수 함수는 역수니까 그래서 이것이 W의 로그 함수면 이 S의 지수 함수가 W가 돌아간다. 그래서 로그 S가 1? S가 로그 W. 그럼 W는 로그 W니까 W는 W는 ES. ES. 그래서 E를 취하면 이게 W가 되고 마이너스니까 나누기가 되는 거네요. 요거는 이제 나누기로 되고 나누기가 되고. 그리고 우변은 그대로 그냥 이 지수함수를 취하면은 이 값이 되고 K는 내가 생략했던 거 그냥 다시 여기다 도로 살린 거고 실제로는 이제 그 에너지 단위를 이게 그 엔트로피하고 저런 관계로 맺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그냥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일단은 여기서 다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 뭐 공부한 것 중에서 아주 미심쩍은 거 가만있어 그리고 여기 뭐가 어떤 것 그렇지. 그다음 조금 저기 내가 뒤에 요거 PPT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넘겨가면서 뭐 조금 더 나누고. 제가 여쭤볼 게 조금 있어요. 오케이. 뭐 깁스 프리 에너지니 그 복잡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걸. 지금 이걸 헤르모스 프리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생긴 게 다른가요? 그거는 이제 거기다 지금 우리가 이 U-ST 거기다가 또 뭐 플러스하고 P하고 에다가 뭐 무슨 항을 하나 또 더 곱해. 정의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거는 이제 온도 밖에 온도가 얼마냐는 정보만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고 기수 프리 에너지는 온도가 얼마며 압력이 얼마냐. 압력이 얼마냐가 주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그 상황에서 또 최소가 되는 걸 살피는 게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인데 화학에서는 많이 써. 왜냐하면 거기서 기체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많이 쓰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 안에 그것도 이제 압력을 무관하게 이건 성립하지만 압력을 가지고 이거 압력 효과를 다시 이제 넣어서 더 구체화시키는 게 깁스 프리 에너지거든. 뭐 그것까지 여기서 할 필요 없고 내가 언급도 안 했고 그냥 보통 프리 에너지 하면 이걸 얘기하고 그거하고 구분해서 말할 때는 헤르모스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 프리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인 건 U에서 뭔가를 뺐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라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오지만 항상 현상은 이 프리 에너지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프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현상을 일으키는 데에 그 자유롭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런 의미에서 프리 에너지라고 아마 붙였을 거라고. 근데 그 표현이 적합하진 않지. 어쨌든 뭐 역사적으로 그렇게 붙였을 때 그대로 따라 쓰는 거지만 어쨌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단위는 에너지지 그것도. U-ST, ST도 곱하면 에너지 단위고. 그 에너지 단위인데. 단위. 근데 그 에너지는
그것이 더 낮은 쪽에 있으면 더 낮은 쪽으로 가져가면서 뭔가를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모든 변화가 그거 줄어드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미니멈에 딱 돼 있으면 그다음 아무것도 못해. 근데 그것이 얼마 이상 높고 미니멈으로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써서 뭔가 활동할 수 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에너지라고 볼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를 때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후리 에너지를 얘기해. 뭐 석유의 에너지, 뭐 태양 에너지, 그 중에 우리가 뽑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중요한 거지. 쓸 수 없는 에너지, 바울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엄청나게 있겠지만, 그거 우리의 후리 에너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떤 만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아마 미국 무슨 만화 같은데, 사막에서 에너지 프로그램 하고 야단이야. 그런데 이 친구는 앉아서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델타 U는 항상 0인데, 많아지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렇죠. 하고 이제 에너지는 그렇지.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있어도 그거는 우리가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물론 그 중에 프리 에너지 포션은 쓰겠지만, 실제로 프리 에너지로 돼 있는 거래야 그 온도에서 활용하네. 그 온도에서. 온도가 달라지면 또 프리 에너지 달라지니까. 그래서 현 온도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프리 에너지의 값, 더 낮출 수 있는 프리 에너지 값. 그래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리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인다, 산다. 반드시 프리 에너지. 왜 음식을 먹느냐? 프리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에너지. 프리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에너지 하는 거는 음식은 에너지라고는 안 하지. 그러니까 길게 돌린다거나 이런 쪽에 프리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또 이런 공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보통 우리가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에너지라는 것 중에서 이 특별한 의미를 쓰는 의미고, 그리고 프리 에너지만 하더라도 우리 음식이 대표적인 프리 에너지 우리한테. 그리고 동력을 돌린다든가 간다든가 하는 거 다 프리 에너지. 대기에서 바람이 분다든가 이것도 다 프리 에너지를 이제 감소시키면서 이런.